정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생사가 걸린 거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 심근경색증이죠.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에 통증이 있으면 대개 병원 가세요. 근데 더 잘 속는 것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2주 전에 오셨는데 한 나흘 전부터 아침에 세수할 때 가슴이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면서 양쪽 목으로 이렇게 자꾸 쪼인대요. 그러다 또 세수하고 닦으면 또 괜찮으시다 그럽니다. 이분이 정말 현명하신 게 딱 나흘째 오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면서 목이 양쪽 조이는 분은 거의 99.9% 이거는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빨리 집에다 전화하시고 저희 조영술 혈관 찍을 준비해 드릴게 해갖고 찍었는데 진짜 그 혈관 이제 심장에 3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혈관의 입구 부분이 99% 막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99% 막히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 이분은 10년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답답하고 통증이 없으셨답니다. 그 10년 동안에. 근데 나흘 전부터 목이 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나셨어요. 딱 실수로 하는데 15분 걸렸거든요. 그거를 그냥 에이 하고 뭐 청심환 드시고 견뎠으면 이제 이분은 집에서 주무다 돌아가셨든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또 하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나잖아요. 거기다 얼굴까지 노래지면 이거는 병원 가셔야 돼요. 심근경색이 아니면 다행인데 거의 심근경색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쉬면은 좋아져요. 쉬면은 좋아지는데 아주 좁아진 경우, 혈관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실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실같이 흘러가는 경우. 이때는 심근경색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심한 협심증이라 해서 불안정 협심증이라.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 가기 직전 상태예요. 물 좀 먹고. 네. 내가 가슴이 조이니.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지만 답답하면서 식은땀 난다. 그거는 응급 상황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응급 상황은 예전에는 빨리 걷거나 계단 올라가거나 등산 갈 때만 답답하고 쉬면 괜찮았는데 쉬어도 안 가라앉아요. 협심증은 대개 3분 내지 5분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100% 막혔을 때는 통증이 안 가라앉아서 15분 이상 옛날에 나오던 통증이 안 가라앉으면 이거는 헬기를 부르든지 집에서는 119를 불러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심장에 근육에 피가 안 가니까 혈압이 떨어져 쇼크로 다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망은 저혈압과 부정맥이 동반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안 도니까 심장의 전기 시스템도 피가 안 오니까 하다가 나중에 스파크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놀라실 텐데 수영할 때도 안 아파요. 등산도 갈 때도 잘 다니는데 꼭 새벽에 가슴이 쥐어짜고 아프는데 어우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술을 마시고 난 날은 더 심합니다. 근데 아유 내가 뭐 등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별일이 있겠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야야 하다 그냥 심장이 섰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 부검을 하거나 이제 병원에 오시면 조영술 해보면은 혈관이 이게 동맥경화가 거의 없거나 저기 깨끗한데 이게 이제 혈관이 경련이 오는 거예요. 대개는 피가 안 가면은 우리 혈관 안에서 큰일 났구나 해갖고 혈관 넓히는 물질이 자동으로 혈관벽에서 막 분비가 돼서 넓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심장이 섰버려서 사망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40대, 5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술, 담배 안 해도 잘 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미국이나 카나다에서도 이 병으로 병원에 오는 분들은 꼭 한국 분들이에요. 이게 막 그 종족 간의 어떤 그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가 보는데 전형적인 그런 경련 오는 거면은 약으로 이거는 100% 치료가 되는 거죠. 대신 약을 빼놓지 않고 들었는데 제가 심장내과를 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한 20명 이상 이걸로 제 환자를 잃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약을 잘 드시다가 임의로 끊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등이 갑자기 도끼로 맞은 것처럼 쫙 하고 아프더니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도 같이 아프고, 등과 가슴이 같이 아픈 거는 혈관 쪽으로 보면 대동맥이 찢어진 경우에서 대동맥 박리라고, 대동맥이 크거든요. 한 3cm 되는 게 아예 터지면 그 자리에 즉사하시고요. 터지진 않고 동맥벽이 찢어진 거예요. 원인은 뭐 이 고혈압, 동맥경화 그런 게 제일 많고 또 유전적으로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드물고, 또 하나 이것도 갑자기 와요. 갑자기 윽 하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계속 숨이 차고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심근경색증이 계속 숨차고 아프다고. 근데 이 병도 그러는데 이거는 숨이 더 차요. 그리고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게 폐색전증이라고, 그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뉴욕까지 14시간, 요즘에는 뭐 저기 러시아 못 지나가니까 16시간 뭐 올 때 걸린다 그러는데, 걸어 다녀야 이 다리에 찼던 피가 빨리 심장으로 폐로 돌아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고여 있다가 피떡이 생겨요. 그 피떡이 점점점 커져 있다가 툭 떨어져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폐동맥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폐에 피가 못 가니까 아무리 밖에서 산소를 이렇게 넣어줘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이거는 그 자리에서 급사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빨리 가시면, 아주 심하지만 않으시면은 그 피떡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저희가 다리로 들어가서 약으로 녹일 수도 있고, 먹는 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을 한 서너 달 드시면은 피가 다 녹아서 완치도 되고. 그렇지만 그 처음 그 발병하는 순간을 놓치면은 사망 하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병원에 안 와도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얼굴이 하얘갖고 저 너무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심장마비 왔나 봐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짚어봐. 여기 팍 누르면 아야 해요. 이게 누르면 아픈 거지. 압통이라 그러죠. 그럼 100% 협심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육통이고, 여기 연골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갈비뼈가 있고 가슴뼈가 있잖아요. 숨을 쉬니까 움직이게 되니까 그 사이는 딱딱한 뼈에서 맞으니까 그 중간에 연골이 있는데 거기 염증이 잘 생겨요. 이거는 그 약 소염 진통제 쓰시거나 주사 조금 맞으시면 좋아지는데 굉장히 많이 와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오죠. 그래서 이거는 큰 종합병원 심장내과 안 가셔도 되고 동네 가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도 잘 썩고 환자도 잘 썩는 게 있어요. 왼쪽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혈관 조영수를 뭐 다 하고 있는데 막힌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갛게 물집이 생기죠. 대장포진이죠. 그죠? 심근경색증이 그게 1시간, 2시간씩 계속 아프면 되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혈압이 떨어져 있거나 식은땀이 흘리거나, 그런데 대장포진은 그냥 아프기만 하고, 대개는 보면 뭐 얼굴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혈관이 막힌 분들은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노랗고 환자들이 말도 조용하게 하세요. 왜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러거든요. 대장포진이 물집이 생기면 환자도 알아요. 아, 이거 대장포진이구나. 물집 생기기 전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점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통증이 다 오는데 심전도가 정상이 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대장포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약 드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꼭 단분 보고 등이랑 다 봐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물집 나오면 바로 피부과로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밤 밤 3시에 일부 타고 와요. 또 하나, 또 아픈데 또 이렇게 눌렀더니 아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골프 연습장 다니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스윙 안 되는 거 하다가 골절이 생겨요. 근데 일반 엑스레이는 안 보입니다. 금이 쫙 갔는데 엄청 아파요. 골절만 보는 CT가 간단하게 있는데 그걸 찍으면 줄이 쫙 보이죠. 폐골절은 기부수 안 해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거든요. 진통제만 좀 주고 폐렴 안 생기게 저 가래만 잘 뱉어내시라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과 심장내과에 많이 오는 많은 심장내과 의사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식도염입니다. 식도염 뭐예요? 위산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속쓸 때 먹는 그 젤 있잖아요. 젤 같은 거 먹고 이 가라앉으면은 식도염이죠. 그죠? 이러면 식도염 환자들이 또 가슴도 답답하지만 기침해서 많이 와요. 산이 성대를 자극해서
마른 기침에서 뭐 폐시티 치고 벨 난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조금 옛날에도 내시경 했더니 식도염 좀 있는데 뭐 약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거나 꽤 오래 가고 한 번쯤은 찬물 한 번 이렇게 뭐 우유도 괜찮아요. 근데 뭐 쫙 마셔서 한 1, 2분 있다가 샥 가라앉으면은 그거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